부모님과 함께 열심히 벌어서 가정에 보태기도 하고 절 위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아래로 남동생들이 2명이 있었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랬듯 우리 부모님들은 딸인 저보다 아래 2 남동생들에게 격한 애정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차별받고 자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특한 내 남동생들은 누나 소중함을 잘 알고 살았습니다. 미안해 누나. 우리가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누나 고생한 거 다 갚아줄게. 용돈 고마워. 라며 남동생들 2명은 제게 용돈을 타갈 때마다 미안함에 어쩔 줄 몰랐고 저는 제가 힘들게 번 돈을 당연시 안 하고 고마움을 가지며 받아가는 동생들에게 도리어 고마웠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누나에게 한마디를 해도 말을 참 예쁘게 잘하는 철들은 동생들이었지요. 특히 3살 터울인 바로 아래 남동생이 있었는데 제가 모아놓은 돈을 풀어 22살 때 작게나마 포장마차 분식집을 차렸거든요. 그때 남동생과 친구들이 가끔씩 들려서 제가 만든 떡볶이며 김밥이며 맛나게 먹고 갔는데 동생 친구들이니 당연히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생과 함께 몰려다니던 친구 한 녀석이 제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눈치가 있었던지라 매번 올 때마다 제 눈을 피하며 쑥스러워해서 그저 부끄러움이 많은 녀석이려니 했는데 어느 순간 기회를 엿보았던지 제게 갑자기 다가와서는 편지와 작은 향수 하나를 선물로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이거 누나 쓰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향수인데 향기가 좋아서 누나 주려고 용돈 모아서 한 거예요. 누나가 기쁘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며 녀석이 말하는데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준 선물은 날생 처음 받아본지라 정말 기뻤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 누나에게 연정을 품었나 싶어 편지도 웃으면서 읽었는데 어디서 봤는지 멋들어진 말을 몽땅 써서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데 한마디로 제가 좋다는 말이었네요. 저는 그 후부터 동생과 함께 오는 친구 녀석을 챙겨주며 반갑게 맞이했고 그렇다고 저보다 어린 고등학교 녀석을 이성적으로 보거나 한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동생 친구로서 순수하게 보았고 제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하나 의식하며 얼굴이 새빨개지는 녀석의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러워 예쁘게 보았더랬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동생 녀석들이 수능을 치르고 대학생이 되어 뿔뿔이 흩어졌는데 제 동생은 취업을 위해 전문대 물리치료학과를 가게 되었고 귀엽게 보았던 동생 친구 녀석은 곧잘 공부를 잘하는 녀석이라 서울에 있는 어디 대학교를 갔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몰려다니던 녀석들을 보는 것은 제가 잃어버렸던 학창시절에 대한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었는데 막상 녀석들이 졸업하고 나서 찾아오질 않으니 허전하고 서운하기도 했죠. 헌데 대학교 여름방학 때쯤인가? 저는 간만에 반가운 얼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나 오랜만이에요. 저 재홍이 친구 도성이에요. 잘 지내셨죠? 어머, 너 진짜 도성이니? 반갑다 얘. 대학 좋은 데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대학생 티가 팍팍 나네? 하며 반갑게 맞이했는데 앳된 얼굴이 아니라 완전 남자가 되어서 훈훈한 외모로 다가와 더 설렜더랬죠. 듬직한 모습은 더 이상 동생 친구가 아니라 남자였습니다. 근데 절 더 흔들어 놓았던 것은 제게 마음을 표현했던 녀석이 제게 와서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제 나이 23살 처음으로 그 녀석에게 마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누나, 내가 누나 행복하게 해줄게. 이제 누나 말고 희정이라고 부르고 싶어. 희정아, 나랑 사귀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심장이 폭발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거절하거나 튕길 것도 없이 마음이 가는 녀석과 첫 연애를 시작했고 알콩달콩 행복하고 달달한 시간을 보냈는데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고 그만 사귄 지 4개월 만에 혼전 임신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하더군요. 제 남자친구는 아직 대학교 1학년에 불과했고 군대도 안 다녀온 새파랗게 어린 녀석이었습니다. 아이로 인해서 부담 주기는 싫었지만 그렇다고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커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큰맘 먹고 눈 딱 감은 후 병원에 갔더니만 얄궂게도 의사 선생님은
제 뱃속 생명의 심장 소리를 먼저 들려주었고 저는 끝내 아이를 포기할 수 없게 돼버려 결국 아이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말았죠. 도성아, 난 이 아이 가졌어. 우리 아이 낳아서 길러야 할 것 같아. 너한테 어떤 책임을 지라는 의미는 아니야. 다만 아이 아빠로서 아이의 존재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라고 눈물을 꾹꾹 참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도 아이 아빠한테 부담 지울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제 말은 듣고 한 번이라도 믿음직스럽게 우리 아이 낳아서 기르자, 우리 결혼하자 이런 말을 신랄 같은 희망을 안고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살이었던 어린 내 아이의 아빠는 예상대로 심하게 동공이 흔들렸고 비틀거리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자리를 회피하기에 급급하더라고요. 왜 아이에 대한 책임은 항상 여자의 몫인 건지 원망스러웠고 현실에 막상 부딪히니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해결은 의외로 동생이 해주었어요. 그 뒤로 자연스럽게 멀어진 남자친구는 연락이 뜸해졌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해보아도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이건 잠수 이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배가 불러왔고 남동생은 제 신체의 변화를 깨닫고는 임신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제 남동생 역시 당시에 제가 그 녀석이랑 사귀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와 친구에게 축하한다고 잘 어울린다며 작은 파티까지 해줬었는데 막상 제가 이런 식으로 자기 친구한테 버림받자 눈이 돌아서는 저를 붙잡고 단판을 지을 기세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제게 잠수 이별을 한 후 그새 다른 여자가 생겼던지 함께 있더라고요. 저도 눈이 뒤집혀지며 울컥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교단에서는 교사 부부라 교육자 집안의 자식이었는데 남동생은 그걸 들먹이며 친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우리 누나 배부르게 만들어 놓고 딴 여자랑 놀아나? 그러고도 네가 잘 살 것 같아? 너 우리 누나 책임 안 지면 니네 학교 앞에서 내가 1인 시위하고 그것도 안 되면 너희 부모님 찾아가서 대판할 거야. 그래도 해결 안 나면 니네 부모님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네 만행을 낱낱이 밝혀내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 너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마구 퍼부어주니 제 동생의 기에 눌린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네 누나 책임질 테니깐 그러지 말라고 싹싹 비는 찌질한 모습을 보였더랬죠. 남자친구는 동생한테 당한 후 저를 노려보며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나 지금 고작 20살인데 애 아빠 노릇하며 너 먹여 살리라고? 너 나한테 부담 안 준다며. 나한테 책임지라는 의미도 아니었다고 똑똑히 말했잖아. 왜 내가 너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해야 하냐고. 진짜 미치겠네. 라며 쏟아부었고 저는 녀석의 태도에 뒤늦게에서나마 마음이 변했고 아이에게 아빠를 만들어주기 위해 꾹 참기로 했습니다. 동생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생각이 없어 버텼고 녀석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 했지만 다시 한번 동생에게 막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녀석의 부모마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부모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비 시모는 중학교 교사라고 하셨는데 교육자답지 않게 입이 험하고 쌍스러웠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인생을 아주 잡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중학교 졸업밖에 못했다고? 배운 게 없으니 이딴 행동이나 하지. 애시당초 우리 아들이 너랑 엮인 것 자체가 불행이었어. 우리 불쌍한 아들이 널 만난 걸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 줄 아니? 미안하지만 우리도 널 도저히 며느리로는 못 받아들이겠으니 애 낳으면 우리에게 주고 가든지 말든지 해라. 대신 위자료로 어느 정도 보상은 해줄 테니 이쯤에서 인연 끝내자. 알겠니? 라고 표독스럽게 말했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며 울며 불며 아이 엄마는 나이고 나는 우리 아이에게 부모라는 존재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바람을 피쳤습니다. 그렇게 동생의 피 같은 조언을 바탕으로 아득바득 우겨서 버텼고 마침내 예비 시부모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그때부터 저를 함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해줬으니까 네가 혼수며 집이며 다 해와. 우리 부모님 예단비도 넉넉하게 해오고 네가 여태껏 한 게 돈 버는 일이었으니까 그만한 능력은 당연히 되겠지?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 보게 해서 죄송한데 당연히 보상은 해야지.
너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면 인간도 아니야. 라고 하는 통에 저는 전 재산과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겨우 작은 빌라 전셋집 하나는 마련할 수 있었고 살림은 큰 것들만 사고 하나둘씩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창피하다고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한 후 도망치듯 군대를 갔고 저는 그 사이 예쁜 딸아이 한 명을 낳았지만 시부모님들께서는 얼굴도 비치질 않았습니다. 참다 못해 저희 아버지가 나서서 못난 딸 편을 들어주며 연락을 했는데 그때도 시부모님은 코웃음을 치시며 할 돌이 다 한 게 어딘데 우리더러 오라가라 해요. 애 낳은 게 무슨 대수라고. 우리는 당신네들처럼 한가한 사람이 아니니까 군대 간 우리 아들 오면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흥! 라고 했고 전 남편이 제대하는 동안 시부모님과 얼굴 한번 뵐 수 없었고 연락도 일방적으로 끊김을 당하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딸도 마찬가지였고요. 혼인신고만 겨우 해서 아이를 호적에 올린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상황이었습니다. 면회하러 갔지만 남편은 저를 이런저런 이유로 만나주질 않았어요. 매번 갔지만 허탕을 쳐야만 했죠. 그래도 꿋꿋하게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시간은 손살같이 흘러 남편은 전역을 했고 저는 남편 저녁날 남편을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전날 밤 딸과 함께 남편이 돌아온다는 사실에 그토록 설레었고 남편을 위해 솜씨를 발휘하며 무리해서 비싼 재료들을 사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남편의 저녁날이 되어 남편을 보았는데 우습게도 저 말고 남편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많았습니다. 바로 시부모님과 곁에 있던 낯선 여자였는데요. 제가 딸과 함께 어정쩡하게 서자 시부모님과 남편은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매몰차게 몰았습니다. 좀 가줄래? 나 여기 손님도 오셔서 부모님과 간만에 식사 좀 해야 할 것 같아. 라며 그 여자를 가리키곤 제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가는데 저는 더 이상 딸 앞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싶지 않아 남편을 다시 붙잡아 딸을 보였습니다. 보여? 여기 당신 딸이야. 우리 아이라고. 몇 번이나 우리 아이 보여주려고 찾아갔었는데 당신 늘 나를 피했잖아. 오늘 저녁했는데 우리랑 같이 있자. 응? 여보. 라고 매달렸지만 남편은 누구를 의식한 듯 저를 당장에 떼버리고는 혼인신고 해줬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누나 마음대로 아이 낳고 결혼했으면 더 이상 나한테 그 이상 바라지 마. 사람 마음 무시하고 누나가 억지로 나 올감했으면 이런 건 예상하지 않았어? 당신이 바래서 나 집도 얻었고 가구도 다 마련했어. 예단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나한테 왜 그러는데. 저는 울먹임을 애써 넘기고 간절하게 남편을 붙잡았지만 남편의 맘은 한사코 돌려지질 않았습니다. 좋은 집 해놓으랬지. 누가 그런 구질구질한 집 해놓으랬어? 가오한 설계 나더러 그딴 집에서 아등바등하게 살라고? 나 편한 우리 집에서 살 거야. 푹신하고 아늑한 내 방에서 우리 엄마가 해준 따순 밥 먹으면서 살 거라고. 내가 아직도 네가 만든 싸구려 떡볶이나 먹고 다닐 만큼 철없어 보이냐? 라고 저를 떨치고 가버리는데 끝까지 자기 딸은 한 번도 봐주질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다 간 후에는 시모는 나와서 항상 침을 뱉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억지로 집 안으로 들어가 못 나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그 집 식구들에 의해 강압적으로 끌려 나온 것도 부지기수였죠. 게다가 남편은 그 와중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바로 저녁날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과 동갑으로 부모님 친구 딸인데다 명문여대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둘은 영어 유치원이랑 사립초등학교를 같이 다닌 동창 사이였는데 부모님들끼리도 잘 아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 여자를 찾아가서 남편을 만나지 말아달라고 알만한 사람이 왜 애딸린 남의 남편이랑 놀아나냐고 했다가 되려 철퇴를 맞았습니다. 이보세요 아줌마. 중졸이시면 중졸에 어울리는 남자를 만나고 부모님께서 철물점 하시면 철물점에 어울리는 남자를 만나세요. 같은 급으로 끼리끼리 만나야 행복한 법이지 차이가 나면 행복하겠어요?
아줌마가 어떻게 애 갖고 흥정을 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너무 치졸하지 않아요?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이혼 안 해도 돼요. 그깟 허울뿐인 호적 갖고 살아봐요. 나는 꽃다운 나이에 부모님에게 인정받으며 우리 오빠랑 실컷 달달하게 연애할 테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어서 저는 그 앞에다 물을 끼얹고 물따기까지 사정없이 날리고 왔는데도 분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한테 아빠 성을 달아준 것으로 끝내고 남편이랑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허울뿐인 껍데기인 남편 따위 버틸 이유도 없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왔고 다신 보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아이의 양육비를 일시불로 3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이혼 확정이 된 날 시부모님과 내연녀는 쾌재를 부르며 남편의 곁에 기세등등하게 있더라고요. 진작에 혼인신고도 안 했으면 우리 엄마가 위자료 좀 더 얹어줬을걸. 둘 다 이게 뭐야? 뭐 덕분에 아주 인생 공부 제대로 했네. 다시는 지긋지긋한 악연으로 엮이지 않도록 해. 라며 가버렸고 저는 딸 하나 데리고 30이 되기도 전에 이혼녀 딱지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독한만 먹고 살아야 했어요. 이대로 저들이 원하는 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신혼집으로 마련한 낡은 빌라에서 살며 양육비로 받은 3천만 원으로 다시 분식집을 개업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돈도 많이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분식집이 전부더라고요. 떡볶이만 보면 전 남편이 떠올라 괴롭긴 했지만 그래도 떡볶이를 팔아서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해 한 푼 두 푼 저금을 해나갔어요. 다행히 분식집은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고 많은 돈을 누리고 살진 못했지만 그럭저럭 두 식구 먹고 살기에 나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제게 기쁜 소식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줄 소식이었지요. 바로 살던 빌라가 재개발이 되고 그 자리에 큰 쇼핑센터가 들어온다는 소문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차피 팔아서 갈 곳도 없고 해 그냥 버티려고 했는데 점차 버틸수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저는 마침내 받을 수 있는 최고가의 빌라를 팔아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돈 버는 거 참 쉽더라고요. 운이 따르니 그동안 떡볶이 팔아서 아등바등 먹고 산 세월이 더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이참에 그걸로 저는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투자가치 있는 땅을 보러 다녔고 천운이 따랐는지 제가 투자하는 부동산마다 가격이 올라서 저는 재테크에 큰 재미를 보게 되었지요. 이상하게 하도 살고 팔고 하니 부동산에 감이 오더라고요. 딱 보면 이곳이 오를 곳인지 아닌 곳인지 대출을 있는 대로 끌어와서 투자가치 감이 오는 곳을 샀고 부동산 수를 하나 둘씩 모아갔습니다. 새 가슴을 갖고 있는 부모 형제들이